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 고민정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택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아마도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한 적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의정 보고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제 만들었던 어떤 자료집으로 대신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고민정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소통의 정치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고민정에게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택트 의정 보고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제 지역 사무실이고요. 궁금하시죠? 뭐가 있는지. 자, 일단은 저희 지역구에 그 구의원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이제 3선거구, 4선거구에 각각 2분씩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3선거구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선거구에 계시는 2분 의원님들의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의 박삼례 의장입니다. 저는 구의 13동 자양 1, 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지역에서 12, 13년간 구의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많은 것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며 주민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쟁과도 같은 사태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주민과 더 열심히 협조해서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강진구에서는 특별하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 하여도 저희 강진 구민에게 많은 믿음과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는 고민정 의원님이라는 새로운 신인이 오셨는데 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서 그냥 기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소외됐던 부분을 잘 챙기시고 또 산자위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참 많이 가지고 오셔서요. 저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챙기시는데 어려운 중에도 저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님과 함께 저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가면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구민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챙겨서 구민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 1동, 구의 3동, 자양 1동, 자양 2동 지역구 구의원 김미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고민정 의원님의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주신 고민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1동의 경우 5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서 IT 산업 관련 청년 상업 허브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가로 일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로 21년에는 미가로 일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의 3동의 경우는 5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올해 1월 1일 발족하여서 주민의 적극적인 공정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부산 강변맞길 번영의 구성을 통해서 삼성 쉐리빌에서 분합초등학교 사거리, 구의 강변로 27개소,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SK뷰 아차산로 41개소, 총 61개소 구간을 특화된 맛과 테마가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의 거리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양 1동의 경우 관내 경로당 중 유일하게 지하에 있던 중앙 경로당을 지상화로 해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간협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이 소요된 시끄러운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끄러운 도서관은 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을 확장 공사해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고 2021년도에는 도서 구입비를 기존 예산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다량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자양 2동은 성자초등학교 통학로, 잠시대교 북단 통행로, 보수 조성 공사를 통해서 주민의 보행 환경 개선에 힘을 썼고요. 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자초등학교 담장을 시와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착공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자료실, 다목적실, 북카페와 같은 시설로 구성된 자양 한강도서관과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여러 편의시설로 구성된 자양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한 해였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주민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누구보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21년에는 자양이동 651-36의 1필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999제곱미터 규모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노인 여가 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4.15 총선에 당선되시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했을 때 지역 구의원으로서 고민정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하는 소위 불도저 그 정도 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전의 키워드를 생각했고요.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고민정 의원님의 온택트 의정 보고회를 통해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국회의원의 역할은 사실 지역구의 모든 예산을 다 만들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또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역할이고 국회의원은 사실 이제 부처, 제가 소관 상임위인 산자부와 중기부의 필요한 요소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죠. 보통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 혹은 추가적으로 더 좀 보탰으면 싶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큰 단위의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랄지 혹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이 구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구의원과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서로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너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뭐 예를 들어 거리가 지저분하다라든지 가로등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복지관을 건립하는 거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나 이런 큰 부분들까지도 이제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물론 듣지만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또 뭐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 구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일의 시너지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2호 3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관할하고 있는 광진 을 지역의 절반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PPT로 보이시겠지만은 구 동부지법 부지의 복합 개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의역 일대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비어 있었죠. 2017년에 그 동부지법이 문정동으로 이전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그 공사가 그리고 개발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미가로까지도 상권 침체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선거운동 하는 내내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나 이쪽 구이동 일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그 문제 제기를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드디어 올해 7월부터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은 아마 2025년 정도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얼마 전 11월이었죠. 그때 현장 시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떤 건물들이 세워질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 과정 중에 생기는 소음이나 분진 문제 등이 없도록 거기 계신 이제 건설사나 시공업체들에게도 당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많은 조치들을 취해 놓은 거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설 것들은 그림으로도 보이시겠지만 광진구청과 구의회, 행정시설들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임대주택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임대가 432세대고요. 분양주택이 631세대여서 한 1000세대가량의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KT 부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KT와 관련된 업무 공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산업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주거와 산업이 함께 복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더 들자면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문화 멀티플렉스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말 어떤 것을 더 많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훨씬 더 귀를 많이 열고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리고 우리 전체 광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언제든 저에게 의견을 전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동부지법 바로 건너편 자리, 거기가 바로 미가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미가로가 그야말로 이제 먹자골목처럼 음식점들이 쫙 들어서 있는 곳이었는데, 이 동부지법이 이전을 하면서 그만큼의 이제 그 소비자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미가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지역이 돼서
앞으로 2020년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개발도 동부지법 이전 부지하고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 이 구역 일대가 동부지법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미가루 일대까지도 이 넓은 지역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PPT에서 보고 계시는 종로 세운상가의 예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 광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신다면 앞으로 이 지역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에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여기 오자마자 사실은 학교 학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 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 일정들이 많이 없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통시장들은 직접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가보기도 하고 혹은 아이들 데리고 그야말로 뭐 떡볶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러 아니면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에게 좀 안부를 여쭸는데 그냥 일반 그 어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아닌 분들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학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성자초등학교가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도 물론이지만 그 제가 선거 기간에도 이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외벽이 너무 낡아 있어서 사실 조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이 색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개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연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훨씬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췄을 때 이곳은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삭막한 모습이어서 늘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원래는 1984년에 설립이 됐는데 한 10년 전쯤에는 그 도장 공사를 한번 했다고는 하지만 외벽 전면 공사는 84년 이후로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부 특교로 5억 4,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본관동의 노후된 외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 여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밝은 환경에서 더 넓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선거 기간에 마음이 많이 쓰였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고 경로당이 있어도 문을 다 닫아놔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은 놀이터에 앉아 계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79년생인 제가 이만큼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제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곳이 사실은 집보다도 이런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환경들을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선거 기간 내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자양 2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인데 아직은 건립이 안 됐고요. 이제 부지만 확보가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확보를 한 거죠. 3억 원만큼은. 그래서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시설들을 조금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2023년 정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노인복지센터는 광진구에 현재 그 군자동에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자동은 광진 갑 지역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있는 이곳 광진 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복지센터가 없어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제가 확보한 이 예산과 더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심리 상담도 좀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혹은 다양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 생겼으니 어르신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앞으로의 건립 과정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또 보면요. 이게 애 엄마다 보니까요. 아이들 문제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갑니다.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도 마찬가지였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학부모 간담회를 했던 분들이 구남초등학교에 계시는 아빠 학부모 모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빠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건 이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늘 걱정되고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2009년과 10년에 사망사건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여기 그 빨간색 화살표도 보이시겠지만 우회전 각이 워낙 좁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횡단보도와 그 보행자들을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지하철 2호선의 그 고가다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죠. 뭐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기는 한데 이런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한 번 덜커덕 하는 이런 장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을 했고요. 과정 중에 구청과 또 경찰청과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어떤 지역 민원이든 해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함께 논의가 가능하고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이 원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참 많이 느끼는 의정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에서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제가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옐로우 카펫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널목에는 노랗게 다 색칠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바닥 그리고 담벼락 이런 것들을 노랗게 표시를 해놓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좀 멀리서 운전자들이 한눈에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걸 보니까 여기는 뭔가 아이들과 관련된 곳인가 보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옐로우 카펫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 이게 법안으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지역에 또 많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있는 분들이시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만도 그 5군데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여기 삼성거구에 해당되는 시장이 바로 이 자양 전통시장인데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 9천만 원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는데 제천시에 있는 동문시장이 이 화재 알림 시설, 화재 경보 알림이 덕분에 큰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 기사인데요. 화재가 나기 전에는 이런 시설들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당장에 쓸 수 있는 뭐는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람의 목숨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시설, 화재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은 그 안에서 불을 쓰는 분들도 많으셔서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 시설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이 중기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관련된 거는 마지막인데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구립 경로당들의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서울시 특교로 4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확보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액들을 보시면 뭐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아니고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위의 것들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제한을 하기도 하고 혹은 예산을 뭐 삭감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임위 안에서 벌어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작은 예산들은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 오느냐에 따라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예산에다가 플러스를 더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 4억 원을 통해서 뭐 싱크대라든지 수도꼭지 교체, 혹은 또 소파나 책상, 너무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는 이런 데 예산 4억 원이 쓰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이 의정보고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광진이 집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정치인 고민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참 높은 줄로 압니다. 늘 어깨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그 대정부 질의 9월 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통 4년의 임기 중에 대정부 질의를 한 번 혹은 2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들은 이제 5분 발언, 자유 발언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대정부 질의는 딱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숫자의 의원들만 나가서 총리와 장관들에게 자신의 어떤 문제 의식들을 직접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자리인데, 이때 제가 주안점을 뒀었던 거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QR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QR이 뭔지를 알려주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소통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직접 만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는데, 대정부 질의라는 것도 국회의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만을 가지고 총리와 장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는 질문을 내가 대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준비했던 각 장관과 총리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뭔지, 그리고 그 질문들을 하게 된 근거는 뭔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알려드릴 길이 너무 없더라고요. 기자들이 그것을 기사로 다 써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저 QR코드에 대정부 질의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으면 TV 화면에서 이제 제가 저렇게 국회 방송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화면에다가 카메라만 갖다 대면 QR코드가 인식이 돼서 제가 준비했던 대정부 질의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총리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감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국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주셨던 제보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차관에게 답변을 이끌어냈던 바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수출 바우처 사업이나 한울 원전 변압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까지도 받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맛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산업부에 있기도 하지만 요새 또 제가 가장 오늘도 조금 전에 그런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지금 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내놓고 있어서 저의 관심사는 계속 디지털이었습니다. 데이터였고. 이제 K뉴딜이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산업부 중기부 이 안에서 무엇을 나의 아젠다로 가져갈 것인가 무척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장도 가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답은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도 데이터 특임 장관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는데 이게 부처를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분명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러분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제가 그 국민 참여형의 국감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미래 자동차과를 신설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년 가게 같은 경우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혹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기사가 안 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보좌진들하고 밤을 새우면서 일했던 그 결과가 바로 옆에 이쪽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상 받은 거라고는 개근상밖에 없는데 이런 상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것도 가능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랑 같이 한 몸이 돼주면서 몸이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손발을 맞춰준 우리 보좌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얼굴들이 갈수록 너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한번 겪고 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좀 가족애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역시 그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입법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을 공동 발의, 그러니까 저도 같이 사인을 하는 거죠.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 발의가 제일 중요하죠. 의원이 직접 만들고 다듬은 법안이니까요. 12건이 발의가 됐고 그 가운데 3건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턴기업 지원 패키지법, 그 안에는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과 외국인 투자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2가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 이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더 많은 지원책을 주면서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그래서 이 전주기의 유턴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꽤나 좀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턴 기업
지원 패키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그때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이 원격 영상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안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더라도 원격 영상으로 국회 본회의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촉진법 현재 제정되어 있고요. 또 소부장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소부장법도 있는데 이거는 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거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을 보시면은 아동학대 방지법이 있죠. 그 안에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 있는데 복지법은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고요. 아동학대 처벌법은 그러니까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왔을 때 혹은 그 의사의 소견이 전치 2주 이상의 소견이 나왔을 때는 아이와 부모를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물론 다행히도 정부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즉각 분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이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법제화까지도 챙겨가려고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스쿨존의 옐로우 카펫 설치 의무화법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 벤처 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 또 성범죄 피해 감정을 이게 뭐냐면요.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협박, 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셨어요? 수치심은요.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을 바로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의 잘못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단어를 굉장히 관습적으로 써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그 감정은 불쾌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단어 하나로 인해서 받는 어떤 정신적 충격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법안들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만큼 돌아다녔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등원 후에 차량의 이동 거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8,371km, 서울과 부산을 22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 여의도에서 광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거리를 다닌 걸 보고서는 참 많이도 돌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NS에 올라가는 저의 글도 있지만 또 우리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공수처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일명 세월호법이라고 했었죠.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통과가 안 됐던 시점이어서 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또 가덕 신공항이 이 산업 발전 측면에 있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덕 신공항이다라는 부분을 산자위 의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할 예정이기는 한데, 이제 다만 제가 그 대변인을 했다 보니까 이 브리핑룸에 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낯설지도 않고 되게 익숙한 공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막상 가보면 그렇게 기자님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SNS를 통해서 나의 의견들을 더 많이 전달하는 것도 신속성 있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또 꽤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주로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이든 SNS에서의 발언이든 어쨌든 고민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내걸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전국 방방곡곡 소통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하고 듣고 소통하자라는 의미의 말듣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함열여고 태인고는 저기 전라북도 정읍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에 있는 샘골 집강소라는 곳에서 또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포항도 갔었고요. 울산도 갔었고, 동탄도 갔었고,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광진에서 지내지만 코로나 때문에 광진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지요. 그리고 광진에 있는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이 민주당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저 고민정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민정은 이런 사람이고 저와 함께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듣소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제가 그냥 강연 한번 하고 말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소통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제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라도 혹은 그 즈음이라도 저와의 만남, 그리고 저가 뭘 하는지, 그리고 뭔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광진 주민들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진 주민들의 고민을 듣기 위해서 고민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전화나 이메일, SNS 등으로 여러분의 민원과 고충을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가감없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광진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짧게만 썼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것들을 적어왔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고민정 TV를 통해서 출근길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좀 들어오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뉴스공장 듣고 있는 시간이라서 시간대를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어디로 옮길까 고민하다가 아침 시간만큼 의원이 고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가 없거든요. 오후나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은 늘 유동적이고 뭔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때가 너무 많아서 조금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아침 시간에 출근길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지난 한 주간의 일정들, 그다음에 정치인 고민정이 지향하는 바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안하시는 것들을 소통하고자 매주 월요일마다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늘 노크를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했었죠. 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충일 계기로 간호장교이신 김순희 유공자님을 방문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 광진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장님들을 만나서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맞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구남 성자초등학교, 광양신양 자양중학교 간담회 등등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보시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동대부여고 또 건대부고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비가 많이 왔던 지난 8월에는 자양 이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을 방문을 해서 이 치수가 괜찮은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거기서 24시간 비상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 또 전통시장은 뭐 수시로 제가 드나들고 있는 곳이고요. 또 광진 소방대원 분들도 명절이 되면 늘 바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들이 바로 이 소방대원들이시죠. 그래서 추석 계기로 해서 격려하는 일정도 진행을 했었고, 또 우리 지역은 중랑천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랑천변에 있는 환경 정화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있네요. 또 많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광진 구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 주차장에서 공연을 하고 주민들은 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뭔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광진 지역에서 진행이 됐었었는데 우리 동네 한바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신앙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들도 좀 이런 거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자양 한강도서관 개관식에도 가서 많이 축하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또 아이들 데리고 한번 도서관을 찾아갔거든요. 지금 이 제 뒤에 있는 모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 남편이기도 하고 또 책을 워낙 좋아하는 저여서 도서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주말에 한번 시간이 나길래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양 한강도서관에 갔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광진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한번 이 한강가에 놀러 오셨다가 거기 도서관에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아차산도 등반하면서 주민들과 또 이야기 나눴고요. 또 뭐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태일 열사 50주기 계기로 해서 봉제 공장이 또 우리 지역에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근로 환경이 어떤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청취하는 그런 일정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어디쯤에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시면 바로 이곳이 제 지역 사무실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모양의 지역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는 고민정밖에 없을 겁니다. 단독주택을 구했고요. 그냥 건물의 한 층 사무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이 방방마다의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도모하기가 참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공간을 있어도 안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저의 목표는요, 광진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그냥 지역 주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단점도 있어요. 큰 길가에서 딱 보여야 고민정 국회의원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저를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좀 버린다는 게
아쉽고 저도 되게 아까운데요. 그래도 그 내 욕심을 조금 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만큼이라도 좀 뭔가 카페 같은 공간, 그 다음에 이런 도서관 같은 공간들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힘들게 이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약도도 보이는데 광진경찰서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어린이대공원 후문, 그러니까 구이문이죠. 구이문하고도 완전 가깝습니다. 걸어서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관심 있으시거나 그냥 뭐 한번 궁금하신 분들, 광진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며 가며 한번 들러서 차 한 잔도 하시고 이런 책도 뭐가 있나 구경도 하시고 아이들 책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보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좋은 게 여기가 그냥 주택이다 보니까 마구 뛰어놀아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아서 아이들한테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못 뛰게 하는 거.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 꼭 마당에 있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제 습관인데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니 아이를 데리고 한 번쯤 놀러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 사무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네요. 혼자서 대단하죠? 목이 아픕니다. 근데 저만 일방적으로 아무리 의정보고회지만 저만 말하고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반응들도 보여주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계속 의정 보고를 하느라고 그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5분 동안 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허리도 좀 피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5분 후에 뵙겠습니다. 한 8시 정도에 뵈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도너츠를 하나 먹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줌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어딘가를 다른 곳을 비추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무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의삼동에 살고 있는 이무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고, 또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뭐 다른 분들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백신과 관련해서 뭐 정부의 구매 결정이 늦었다, 뭐 또 구매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 또 뭐 백신 구매를 잘못했다, 이런 다양한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혹은 또 잘못된 정보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사실은 제가 복지위 소속은 아니어서 제가 막 그 관여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닌데 너무 여기에 대한 이 잘못된 기사와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의 그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같이 또 다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하는 양이나 계약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비밀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서 그 물량의 양과 정확한 확보 시기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12월 말 현재로 봤을 때 4,600만 명분의 백신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 화이자가 1,000만 명, 그 다음에 코박스가 1,000만 명, 얀센이 600만 명. 이것도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400만이었는데 200만을 더 추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더나가 1,000만 명. 근데 이건 말고도 계속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백신이 나라별로 접종하는 방법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K방역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그 방역 체계를 다른 나라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은 정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백신에 있어서도 이미 이 4,600만 명분의 물량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안 맞추냐? 옛날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꽤나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거 너무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막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사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CEO가 얘기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감염 예방률이 꽤나 높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과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발표까지 할 정도인 걸 보면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그게 수보회였을 겁니다. 월요일이니까 수보회의를 통해서 백신과 관련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는 이미 가동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서 백신 제약회사들과의 협상들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진행을 해왔는데 마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계약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기사는 안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약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백신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그 질병청에서 보도가 딱 나가면 그때는 또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2월부터는 아마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건데 이것도 모든 국민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시에 접종이라는 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람부터 그래서 의료진 왜냐하면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를 아마 접종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접종 시기를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챙겨야 될 거는요. 이 백신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유통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가서 백신을 맞을 것인지 그리고 이 백신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어떤 제품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을 이 환자에게 주사할 때 우리 사람에게 주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온도를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상온으로 꺼내는 순간 뭔가 다른 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 오히려 야당에서 이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대비, 앞으로의 준비에 대해서 더 질책해 주시고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게 맞지. 지금 현재 백신이 다 확보가 되고 있고 더 많이 확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백신이 없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특히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은 질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셨던 것 같은데 백경진 씨 같은데요. 그죠 이름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경진입니다. 구의 3동 주민이고요. 네,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1년 동안 저희 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정보고회 통해서 지역 현안에도 많이 관심 가주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광진 구민으로서 이제 광진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하시고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시면서 광진구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동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구의역 일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부지법 자리에 개발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화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특히 이제 건대 세종대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1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가 좀 더 많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가 돼야 되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시장, 화양 제일시장도 같이 있는데 이 시장도 뭔가 그 1인 가구이면서 젊은 층들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시장 그리고 그 우리 그 젊은 층들의 주거 공간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필요한 거는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 공간이 전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뭐 그
보통은 혼자 살게 되면 창고도 되게 없고, 그다음에 주방도 마땅치가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에도 특히 화양동은 광진 원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나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지라 그런 문화를 좀,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메카로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아파트도 되게 많이 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사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막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을 잔치를 한다든지 작은 동네 음악회를 한다든지 무슨 동네 영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광진 주민들이 광진 안에서 문화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 여의도여도 그래 광진에 가면 우리 동네는 먹을거리가 있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어 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아파트 주민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입법 활동에 좀 치중을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만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마을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광진은 내 마을이야, 우리 동네야, 뭐 이런 자부심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볼게요. 송인실님, 봉제공장 근로자로서 정말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봉제공장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계신 사장님께서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바로 그곳에서 일했던 분이시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역시 같은 일을 하셨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봉제 공장을 한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좀 발견이 됐고, 무엇보다 어떤 종류의 일자리든 근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복지를 탄탄하게 하고 두텁게 하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죠. 그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법적 조치로 만들지 아니면 어떤 예산 투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지 아니면 뭐 조직을 만들지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될 거야 해적왕님은 오늘 저녁 어떤 걸 드셨는지 오늘 저녁 못 먹었죠. 못 먹었고 아까 5분 쉬는 시간 동안에 도너츠가 하나 있길래 조그만 미니 도너츠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진 않네요. 네, 저 역시 말하는 직업이 맞는가 봅니다, 저한테. 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운이 샘솟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늘은 조금 안 추운데 내일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요즘 같은 날씨는 저는 왠지 김치 수제비와 해물파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 반드시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 밖에서 못 먹으니까 저는 집에서 잘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감자전을 먹고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남편을 통해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물론 그분의 의견만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얘기도 듣고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얘기도 듣고 또 정치인이신 제 동료인 국회의원들 얘기도 듣고 또 제 방에 있는 보좌진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홍님, 전통시장, 전통과 현대 조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이제 중기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제 담당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산업들이 디지털로, 데이터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을, 특히 코로나가 그것을 더 앞당겼죠.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거대 유통사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자연 전통시장에 있는 두 번째 족발집의 족발이 진짜 맛있는데 그걸 먹고 싶은데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그 집을 찾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손 안에 이 컴퓨터 한 대가 모든 사람들 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을 보고도 이 전통시장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그 병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패턴이 변화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원님, 최근에 가장 많이 웃었던 기억. 근데 뭐냐면요, 제 아들 녀석이 제 앞에서 그렇게 코미디처럼 춤을 추고 막 그래요. 되게 얌전한 녀석인데 이상하게 엄마 앞에서만 변신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고자, 관심을 받고자 그런 것일 테지만 저를 가장 많이 웃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아이들 노는 모습 볼 때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걸 말씀을 드리려다가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는 가족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국회의원이야말로 국민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행복의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지엽적인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준비한 것들도 그렇고 답변들도 그렇고 뭐 대단히 뭘 써온 게 아닙니다. 그냥 PPT에 제가 기억 잘 못하는 숫자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만 적어서 온 건데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액션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치인에게 가장 큰 덕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한 것이 참 중요하죠. 뭐 최근에 이제 사법부 관련된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보고 그리고 바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과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 층위의 국민들의 삶과 아픔들을 얼마나 가슴 깊이 알고 계실까.
물론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책들을 읽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간접으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탑재가 돼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법안이 나오고 진정성 있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스쿨존의 옐로우 카펫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제가 아이 엄마니까 더 절실히 느끼죠. 아동학대, 저는 아이 한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걸 보면 정말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것도 아이 엄마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특고라든지 프리랜서들 이런 분들이 생활이 참 어려우셔서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는 좀 더 이 배려를 하면서 지원금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 남편이 시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찾아가고 가서 뭐 대단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요즘 어떠세요 얘기도 했다가 뭐 법안 얘기도 했다가 뭐 그런 사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또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비원들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경비원 민주주의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경비원들의 삶 그리고 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적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 경비 아저씨들을 이제 대신 경험해 보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8시 반이네요. 제가 아까 8시 20분에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역시 말이 많은 저로서는 시간을 조금 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 한번 장거리 운전하실 때 아니면 밥 하실 때 이럴 때 다시 보기로라도 한번 틀어보시고 고민정이 뭔 말을 하나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그 역할이 있을까 역량이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또 평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거구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저희 광진구에 있는 사성거구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저녁 7시에 2020년 고민정 의원의 온라인 의정보고회는 쭉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네. 그리고 고민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